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지석이 형과 간다님의 달달한 멘토링! 대박둥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진행되는 달달한 멘토링입니다. 자, 제 소개를부터 먼저 해드리자면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또 스카이에듀 수학 인터넷 영역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플라즈마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전에 공신닷컴 대표 멘토를 역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달달한 멘토링을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 간다님입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간다입니다. 저는 공신닷컴에서 멘토링 팀장 3년 정도를 했었고 고려대학교 공신 캠프를 기획하고 실제로 제작했었던 그런 멘토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멘토링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문 학생이 보내드린 사연입니다. 네. 자, 저는 N수하는 덕에 자기 시간이 많아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카이에듀에서 전 과목 영어 패스를 이제 구매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선생님 패스로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과목 패스가 생기다 보니 이왕 산 거 다른 선생님 것도 듣는 것이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맛보기로 들어봤는데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같이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도 괜찮은지 이렇게 질문했고요. 간다님,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일단 질문이 길고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 세 질문이 같은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디 같아요? 다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멘토링 전문가니까 이거를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학생의 어떤 고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에 질문 뒤에 괄호 치고 생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두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가로치고 불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가로치고 불안합니다. 요런 지금 요게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딱 불안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자, 이 학생이 지금 손을 먼저 닦아야 될까요? 무릎을 먼저 닦아야 될까요? 몸통을 먼저 닦아야 될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머리부터 닦으세요. 네, 샤워를 하고 나서 아무리 몸통하고 팔하고 다리를 닦아도 머리를 안 닦으면 물이 계속 흘러내서 또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의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학생의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결국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로 불안해서 그냥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내용을 봐서 불안감이 굉장히 가득 차 있죠. 네,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네. 문장 하나하나에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누구나 불안하다. 학생만 불안한 게 아니라 저도 불안합니다. 네, 지금 방송한 지 2번째 주인데 다음 주에도 나는 방송할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세요? 제가 불안해지잖아요. 네, 우리는 불안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고 불안을 친구로 생각하자. 불안을 이런 말씀을 생각하자.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친구가 지금 뭔가 불안감에 대한 어떤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렇죠. 자꾸 뭐 선생님을 바꿔봤자 그렇죠. 또 불안할걸요? 그렇죠. 또 다른 선생님 또 있으니까. 네. 저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또 다른 선생님도 잘 가르친다는데 그렇죠. 뭘 해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면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학생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어쨌거나 전문가 입장에서 최대한 보편타당하게 확률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알려주는 그렇죠. 것이지. 이 세상에 하지만 100%는 없다. 100%는 없고 가장 확률 높은 걸 알려주지만 그 기준조차도 학생이 세워야 된다. 다시 그 조언을 듣고.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것도 일단 대답을 차차 드릴 것인데 일단 근본적인 이제 채문 학생의 불안감부터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제 생각에 또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김훈의 카레노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카레노래는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 시점에서 쓰여진 소설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오자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산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로 도망갔다. 그들에게는
단지 움직이는 것만이 위안이었다.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아주 무릎을 탁 쳤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당장 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한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해지더라도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는 그래서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거는 권한드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상위권이고 그런 경우에 좀 내가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고 싶다. 그럼 뭐 좀 여러 선생님의 그냥 고난도 문제를 해설해주는 그런 강의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 근데 풀 커리큘럼을 두 선생님 걸 다 따라간다. 아, 그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공부라는 것은 완벽성을 추구하는 공부가 있고 네. 또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부가 있어요. 간다님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완벽성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른 강의에 내가 듣지 않은 다른 강의에 저 선생님이 아주 기똥찬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을까. 불안해서 자꾸 듣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뭘 공부해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서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인지 정작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강의만 많이 들으면서 공부할 준비는 잔뜩 하고 정작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요. 완벽하게 해야 100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자꾸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점수가 점점 올라가서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니다. 물론 시간이 무한하다면 완벽성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맞아. 대학 시험을 나는 마스터하겠다. 그럼 완벽성을 추구하는 게 맞지 지금부터. 맞아. 나는 만점 받을 때까지 그냥 수능 계속 본다. 그렇죠. 그러면 완벽성이 맞아. 그 장인 정신이죠, 네. 그야말로.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 네, 지성이 그래서 말씀처럼. 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고난도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좀 기본적인 게 다 되어 있다. 웬만큼 실력이 갖춰져 있다. 네. 그럼 고난도 뭐 좀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엔 괜찮지만 그냥 막 커리큘럼 개념 막 2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막 기본 뭐 어떤 유형 정리 막 기출 문제 막 그런 거 2개 듣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고난도 들겠어요. 2개 듣고 막 그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갈아타도 되나요? 안 맞으면 갈아타야죠. 그거는 그냥 빨리 갈아타세요. 괜히 막 안 맞는 거 계속 그냥 보고 있으면서 이미 시간 5번이나 마시고 했대요. 5번이나 해서 정말로 안 맞는 거 같았는데. 정말 신중한 남자예요. 예, 다른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채문 학생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소리는 참 평화롭네요. 네. 안녕하세요, 채문 학생. 예. 또 반갑네요.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방송 보고 있나요? 예. 저는 예. 학생이 좀 기준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후회는 없다라는 기준을 본인이 좀 세웠으면, 그러니까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는 하겠다. 그런 기준을, 그러니까 최선의 기준을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면 결과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는 게 나중에 수능 시험 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혁이 형 얘기 들으면서 네.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얘기긴 한데 제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이 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그게 쉽게 되면은 뭐 수능이 네. 정말 쉽죠. 네. 채문이는 뭐 잘 할 겁니다. 제가 채문이 얼마 전에 사실 또 현장에서 멘토링도 좀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공부하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좀 네, 불안감이 열정이 있고 있어서 욕심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네, 예. 욕심이 있고 네네. 저는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하나 있잖아요. 대박 팍팍. 네. 네, 대박 파파. 아이고, 준비가 안 됐었구나. 팍팍 나시길. 아이고, 어색어색 부끄부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다음 기회에 또 만나는 걸로. 네, 채문이 잘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고민 있고 그러시면 또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예. 네.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질문 읽어드릴게요.
자, 캐캐캐nem님입니다. 네. 참 아이디가 재미네요. 자, 꿈이 늦게 생겨서 문과로 전과한 학생인데 수학 시험만 보면 자꾸 3등급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자꾸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딱히 긴장을 한 건 아닌데 실수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막히면 뒤로 못 넘어가는 성격인데 알면서도 막상 시험장에선 실천이 힘드네요. 쉬운 문항에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멘탈이 너무 쉽게 깨져요. 여기에서 제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우리가 시험 볼 때 안 풀리면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떡하냐?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문제를 읽고 나서 3초 만에 풀이가 안 떠올라? 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넘겨 그냥. 진짜요? 다 넘겨요. 그냥 멈추지 마. 넘겨. 그냥 계속 넘겨. 네. 시험 때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냥 넘기고 돌리는데 네.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자꾸 내가 딱 안 풀리는 문제 쳐다보고 있는다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풀려. 이건 이래서 안 풀리는데. 이건 이래서 안 풀리는데. 이건 이래서 안 풀리는데. 5분 남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생각 반복하거든. 그럴 거면은 리셋해 두는 게 좋아요. 다른 거 봤다가 다시 보는 거. 마치 우리가 시험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시험지 보면 어때요? 엄청 잘 풀리지 않던가요? 그런 문제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넘어갔다 다시 보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아예 마인드를 웬만하면 넘어간다 이러세요. 그죠? 자,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시간 활용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계산 실수 줄이는 건 제가 제 카페 들어가시면은 네. 계산 실수 줄이는 그런 훈련법이 있어요. 네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자기 계산 실수를 전부 다 수첩에 적고 그럼 맨날 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 실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멘토링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이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송은 대박둥이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학습 게시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최근 소식에 들어가시면은 대박둥이 모집 공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대박둥이에 이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멘토링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좀 멘토링도 참으로 알찼던 것 같고요. 네. 이쯤에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우리 마지막 멘트 갑시다. 자, 우리가 너를 대박까지 팍팍 밀어줄게. 대박 팍팍!